네, 여러분. 주기적 성질 영상 잘 보셨을 거니까 문제풀이를 위한 개념 서머리만 빨리 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우리 어떤 화학적 성질의 주기성을 다루는데 화학적 성질 몇 개? 3개. 뭐? 유액전화랑? 그게 유액전화고요.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그렇게 3개 있죠? 그래서 일단 유효액전화 Z 이펙트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증가. 아래로 갈수록 증가. 다음 주기로 갈 때 감소입니다. 사실 이것만 그냥 외우시면 돼요. Z 이펙트 구하는 식이 뭐야? Z 이펙트는 Z 리얼 빼기 가리움 상수 S였죠? 오케이. 이유도 간략하게만 적어보면 오른쪽으로 갈 때 증가하거나 아래로 갈 때 감소하는, 다시 증가하는 이 이유는 Z 리얼도 증가하고 가리움 상수도 증가하는데 Z 리얼의 증가량이 더 크니까 그렇다. 맞아? 그 다음 주기로 갈 때 감소하는 이유는 Z 리얼 어떻게 돼? 증가. 가리움 상수 어떻게 돼? 얘도 증가합니다. 전자가 많아지니까. 그쵸. 가리움 상수의 증가량이 더 크니까 전체 값은 감소한다 라고 했고, Z리얼이랑 가리움 상수에 대해서 내용이 궁금하다면 영상 보라고 단톡에 올려드린 거. 오케이. 유액전화 끝. 그 다음 두 번째, 반지름. 반지름은 내가 소재를 3개로 나누거든. 첫 번째 원자 반지름, 두 번째 이온 반지름, 세 번째 등전자 이온 반지름. 맞아? 원자 반지름.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라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죠? 감소. 아래로 갈수록 증가. 좋습니다. 다음 주기로 갈 땐 그쵸. 증가니까 10 증가.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빈 공간에는 좀 예외적인 경우 써줄 건데, 일단 18쪽은 또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죠? 정의되지 않죠. 원자 반지름은 뭘로 정의되니까? 오케이. 동종 원소 간 무슨 결합할 때? 단일 결합입니다. 의 절반이에요. 그니까 원래 공유결합을 할 때 단일 결합하는 H2, F2 이런 거는 공유결합 길이의 절반이라고 해도 되는데, N2나 O2는 다중결합하잖아. 그러면 걔네들의 다중결합 길이의 절반보다 원자 반지름이 더 어떨까? 큽니다. 그래서 다중결합을 가지는 공유결합 물질에 대해서는 공유결합 길이의 절반이랑 단일 결합 길이의 절반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구별 짓는 건 3단원에서 하는 내용이고, 예외적인 경향. 원자 반지름은 무조건 껍질수가 많다고 해서 사이즈가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1, 2족의 금속 원소는 너무 커서 다음 주기 비금속 원소보다도 크다. 이렇게 가죠. 물론 이게 만능 치트키는 아니에요. 원소. 이 안에도 예외가 있거든. 근데 그거는 예외의 예외라서 다루질 않아요. 생각할 필요 없고. 결론적으로 이 예외에서 나올 수 있는 예시가 그냥 하나밖에 없어. 리튬이 Cl보다 크다. 요거만 아시면 돼요. 근데 뭐 어거지로 낸다면 나트륨이 브로민보다 크다. 요렇게도 얘기할 수 있긴 하죠. 그리고 굳이 얘기한다면 칼륨이 뭐보다 크다? 아이오딘보다 크다. 칼륨이 칼슘보다 큰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일반적인 경향성이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되나요? 괜찮아? 안 괜찮으면 수능 하면 안 돼? 해도 돼. 들어와. 그 다음 두 번째. 이온 반지름. 이제 내가 분류하는 이온 반지름은 하나의 원소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 나트륨은 안정한 상태의 이온이 되면 나트륨 뭐가 돼? 1가 양이온이 되죠. 이 둘 비교하는 거를 이온 반지름으로 분류해요. 둘 중에 뭐가 더 커? 원자 상태일 때가 크죠? CL이랑 CL- 비교하면 어때? CL-가 큽니다. 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온 반지름, 원반과 이반을 비교하는 이런 유형은 최종적으로 금속인지 비금속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고, 금속의 경우에는 원반이 이반보다 어때? 크다. 근데 비금속이라면 원반보다 이반이 크다라고 해줄 수 있어야 되죠. 이유 좀 써놓고 갑시다. 원자 반지름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이유는 뭐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핵 전하가 증가해서 그런 거죠. 유효핵 전하가 증가한다는 건 원자 핵이 원자과 전자를 그만큼 강하게 땡기는 거야. 그럼 사이즈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그럼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뭐야? 껍질 수가 증가해서 그렇다. 근데 살짝 갸우뚱할 수 있는 포인트는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면 사이즈는 작아져. 그치? 그럼 사이즈가 커졌어. 그럼 아래로 갈수록 유효핵 전하 어떻게 돼? 감소하는 거 아니죠, 갑자기. 아래로 갈수록 유효핵 전하 뭐 하는 게? 증가하는 게 팩트예요. 그럼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면 반지름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근데도 알짝값으로는 사이즈가 커진다. 따라서 이걸 최종 정리해보면 아래로 가면 갈수록 껍질수 증가에 의한 반지름 증가 효과가 유효핵 전하 증가에 따른 반지름 감소 효과보다 더 크니까 사이즈는 커진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영상 보라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난 금속의 경우에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커. 그 이유, 금속은 안정한 상태의 이온이 될 때 뭐가 뭐해? 뭐가? 껍질수가 감소하는 거죠. 금속은 전자를 잃고 전주기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르니까 껍질이 줄어들면서 사이즈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비금속은 원반보다 이반이 커. 그 이유, 껍질수는 뭐하니까?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돼도 동주기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니까 껍질수는 어때? 일정해. 껍질수 똑같을 때 사이즈는 뭘로 판단하면 돼? Z 이펙트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유효핵 전하는 Z리얼 빼기 가리움 상수 S거든. 그랬을 때 비금속이 전자를 먹어도 Z리얼은 똑같아. 양성자는 안 변하니까. 얘 일정이야. 근데 전자가 많아지면 가리움 상수가 커지는 거지. 일정한 값에서 증가한 값을 빼니까 Z 이펙트는 감소한다. 유효핵 전하가 감소한다는 건 원래 땡기던 힘보다 더 살살 땡기는 거니까 사이즈는 상대적으로 커진다라고 할 수 있고, 더 쉽게 얘기하면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니까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자 간 반발력이 증가해서다 라고 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이온 반지름 끝. 그 다음 반지름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소재, 등전자 이온 반지름. 등전자 이온 반지름도 최종적으로 정리할 건 키워드 두 개예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다, 플러스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다. 끝. 우말할? 이런 애들 얘기죠. 얘네 다 똑같이 뭐의 전자 배치야? 네온의 배치로서 등전자 이온입니다. 얘네들의 사이즈를 비교할 때는 일단 첫 번째 사이즈 비교할 때 뭐부터 봐야 돼? 껍질수를 보는 거야. 근데 모두 다 네온의 배치니까 껍질 몇 개야? 2로 일정이죠.
껍질 수가 똑같으면 뭘로 판단하면 돼? Z 이펙트로 판단하면 돼. Z 이펙트 식이 뭐야? Z 리얼 빼기 가리움 상수 S야. 근데 얘네 6마리는 등 전자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물리량이 동일할까? 가리움 상수가 동일한 거예요. 일정이야. 그럼 결국 Z 이펙트를 결정하는 변수는 Z 리얼밖에 없고 Z 리얼은 그 원소에 뭐랑 똑같아? 원자 번호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Z 이펙트가 뭐하고? 크고. Z 이펙트가 크면 사이즈는 어떤 거야? 작은 거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큰 쪽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작은 거니까 최종적으로 대소관계 요렇게 비교해주면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 2개 정리하는 게 등전자라면 원자 번호가 클수록 사이즈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칼슘 이가 양이온이랑 황 이가 음이온을 비교했어. 사이즈 누가 커? 둘 다 아르곤의 배치로 등전자니까 원자 번호 20번에 16번 작은 애가 더 크다. 원자 번호가 크면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문제를 꼭 이렇게 안 주고 X1가 음이온에 Y3가 양이온 이렇게 줬어. 근데 이 둘이 등전자다 라는 조건을 준 거야. 그럴 수 있죠.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원자 번호를 내가 판단하기가 빡세거든. 그래서 예시로서 대입을 해서 원자 번호 판단해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하량을 봤을 때 마이너스 쪽으로 크면 사이즈가 큰 거고요. 플러스 쪽으로 가면은 사이즈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인 애가 사이즈 작은 거예요. 이렇게 전하량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문장보다 두 번째 문장이 더 중요한 거야. 위에 거 굳이 원자 반지름 다시 원자 번호 생각할 필요 없이 양이온의 음이온이네? 음이온이 크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이 더 많이 쓰일 거고 전하량의 관점에서 플러스가 크면 사이즈 작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 오케이. 요거 하나 해줘야 되잖아. X 이가 양이온이랑 Y 이가 음이온을 비교했더니 누가 더 커야 돼? 그런 건 없죠? 등전자인 경우에는 양이온이 작겠지만 등전자라는 말이 없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X 이가 양이온이 더 크다. 출제자가 이렇게 줬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플러스가 크면 사이즈가 작은 건 등전자일 때니까 플러스가 큰데도 사이즈가 크다면 등전자가 아님을 의미하는 거고 그 대표적인 예시로 뭐 얘기할 수 있어? 얘가 칼슘 정도 됐대. 얘는 산소 이가 음이온 정도 해주면 얘는 아르곤에 배치니까 껍질 3개, 얘는 네온에 배치니까 껍질 2개로서 대소관계가 만족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반지름 파트 요정도 내용 각각에서 뭐 키워드 이런 거 떠올릴 수 있는 거 해주시면 됩니다.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에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2분의 3인 원소, 중, 원반분의 2반이 1보다 작은 원소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 A. 홀전자수. B.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수. C. 라고 했을 때 C분의 A 더하기 B는 이렇게 문제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비탈이랑 주기적 성질은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고요. S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에 P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2분의 3인 것. 세 마리 누구 있어? 누구? 네온, 인, 칼슘 있죠. 이 세 마리 중에 원반분의 2반이 1보다 작대. 분수값이 1보다 작다는 건 분모가 크다는 거고 원반이 2반보다 큰 거니까 누구 물어보는
원자의 금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금속인 거 칼슘이다. 그럼 칼슘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11, 2, 3, 4, 5, 5, 6, 6, 7, 8, 9, 9, 9, 9, 10, 10. 그러니까 A는 10이죠. 그 다음 홀전자 수는 2족이니까 0개야. 그리고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 좀 아세요? 이게 뭐죠? 그 원소가 속해 있는 주기와 똑같죠? 그래서 C는 4다. 그래서 4분의 10 더하기 0 해서 2분의 5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오까이? 오케이. 공간이 좀 애매해서 잠깐 지웠다가 갈게요. 자, 이온화 에너지 마무리 지읍시다. 이온화 에너지는 사실 요 정도는 개념을 좀 외워도 좋지 않을까? 정의를. 유리 상태. 근데 화학 원에서 그 정도는 몰라도 되고요. 기체 상태. 원자 또는 이온. 1몰에서 전자 1몰을 제거할 때 뭐야?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이온화 될 때의 에너지이다. 맞아, 틀려? 틀린 거야. 이온화 에너지에서의 이온화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온화랑 달라. 나트륨은 이온화 되면 어떻게 돼? 나트륨 1가 양이온 되지. 이때 이온화 에너지 맞아? 맞죠? 전자 제거하는 거니까. 근데 Cl은 이온화 되면 어떻게 돼? 이온화 에너지야? 아니야. 이땐 오히려 에너지 방출하거든. 그걸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전자 친화도라고 합니다. 얘는 안정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온화랑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는 결국 전자를 제거할 때 필요한 에너지라는 거. 필요한 에너지죠.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건 전자를 제거하기가 쉽다는 걸까, 어렵다는 걸까? 필요한 에너지가 많다는 거니까 제거하기가 어렵다 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케이. 이온화 에너지는 두 개 정도로 나눌 거고요. 기본 경향성과 예외, 그리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기본 경향성과 예외,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라 이온화 에너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증가.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돼? 감소. 다음 주기로 갈 땐 10 감소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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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네. 오케이. 근데 여기 빈 공간은 뭐 예외를 좀 써주자면 2에서 13 갈 때, 15에서 16 갈 때 예외. 원래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해야 되는데 예외라는 건 오른쪽으로 가면서 감소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오히려 제거하기가 쉬워지더라. 이유 좀 써주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 제거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뭘까? Z 이펙트가 어떻게 돼? 증가하니까. 그래서 사이즈의 관점에서는 유액전화가 증가하니까 그만큼 강하게 당겨서 작아진다면 이온화 에너지 관점에서는 유효액전화가 커진다는 건 원자핵이 강하게 당기는 거니까 제거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증가하는 거죠. 그럼 아래로 갈수록 감소하는 이유는 뭐죠? 그쵸. 껍질수가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래로 갈수록 Z 이펙트는 커지니까 Z 이펙트 증가에 따른 이온화 에너지 증가량보다 껍질수 증가에 의한 이온화 에너지 감소량이 더 커서 그렇다 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찍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면 그거 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2에서 13 갈 때 유효액전화 증가에 따른 이온화 에너지 증가량보다 왜 더 작을까? 2족은 어디서 떼? 13족은 P에서 떼죠.
그래서 S오비탈과 P오비탈 간의 에너지 차이 때문이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거고 15에서 16쪽 갈 때 더 쉬워지는 이유는 P오비탈 내에 15족은 홀인데 16족은 짝홀이죠. 그 짝지어 있는 데에서 떼는 거거든. 짝지어져 있는 거 생각하면 전자 두 개가 둘 다 마이너스야. 그럼 둘 사이에 뭐 생겨? 정전기적 청력 생기죠. 원수랑 살고 있는 전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내가 얘를 납치하려고 딱 가면 옆에 있는 전자가 툭 밀어주는 거야. 반발력으로, 청력으로. 그래서 제거하기가 쉬워진다는 거고 그걸 한 큐에 정리한 게 P오비탈 내의 전자 간 반발력 때문이다 라고 써놓겠습니다. 이 말도 무슨 말인지 궁금하다면 영상을 봐라. 오케이. 원자 번호에 따른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 1번부터 20번까지 직접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수소, 헬륨. 그 다음 리튬 갈 때 어떻게? 아래에 뚝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칼륨, 칼슘 끝까지. 요거 직접 할 수 있어요. 한 사이클 정도는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영상 보시고 위, 아래, 위, 아래. 이거 그릴 때 위, 아래 이러면 안 돼요. 위, 아래, 위, 아래. 지 꼴린 대로 그리면 안 된다고. 위, 아래는 맞는데 얘보단 위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위, 이러면 안 돼. 위. 근데 또 위 이러면 안 보여. 그래서 중간에 한번 꺾는 거죠. 그래서 위, 아래 여기까지 오면 안 되고 위, 아래 쭉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서 리베 BCNO 네 나트륨만 알지 펩스 콜라 칼칼한 맛까지 된다. 직접 잘 그리시고 이거 그릴 일은 좀 많을 겁니다. 기본 경향성과 예외 요정도 하고요. 그다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도 두 개로 쪼갤게. 한 원소 내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있고요. 서로 다른 원소 간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있어요. 한 원소 내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예를 들어 질소에서 전자를 하나 뗐다. 뭐 필요해? 이온화 에너지 필요한 거지. 근데 하나를 더 떼. 뭐 필요해? 이온화 에너지 필요한 거지. 하나를 더 떼. 이온화 에너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원자 또는 이온에서 전자를 뗄 때 다 이온화 에너지야. 얘도 이온화 에너지, 얘도 이온화 에너지.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차수를 먹이는 거고 얘를 1차, 얘를 2차, 얘를 3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원소 내에서 여러 번 전자를 제거할 때 키워드 두 개가 있습니다. 한 원소 내. 차수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될까? 아니고 그냥 증가하는 거예요. 개 커지는 게 아니라. 네. 1차보다 2차가 크고 그것보다 3차가 크고 그것보다 4차가 크고. 왠지 아시죠? 질소는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두 번째 거를 하나, 둘, 셋, 넷 다 있는데 1차는 이거. 2차는 이미 자식 한 번 납치당한 엄마한테 또 떼는 거. 2차. 3차. 그래서 납치를 하면 할수록 제거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겠다. 제트 이펙트가 증가해서 그런 거죠. 근데 질소의 5차 잘 뗐어. 근데 6차 더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근데 어렵긴 어려운데 심지어 이거는 엄마 손잡고 있는 자식 납치해야 돼. 개 어려워지더라.
그래서 N족의 원소라면 여기서 얘기하는 N족은 NA족 얘기고요. 1족, 2족, 13족은 그냥 3족, 14족은 그냥 4족으로 보겠다는 거야. 얘네들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N개니까 N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N 플러스 1차 이온화 에너지가 크긴 큰데 개 크다는 여기서 얘기해줘야 되는 거지. 오케이. 네. 네. 맞아. 그건 맞아. 한 1.5배에서 2배 정도는 높아. 전체적으로. 없어. 그래서 서로 다른 애들끼리 차수가 다르면 그거 원래 비교 못해. 교과 과정상.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면 서로 다른 애들끼리 1차례 비교해도 얘가 커. 근데 2차례 비교하면 얘가 더 커. 그런 경우에만 비교할 수 있어. 근데 그건 낼 이유가 없지. 1차로 내든 둘 다 2차로 내든 얘 왜 끼고 이런 식으로 내는 게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위로 뜨는 게 맞습니다. 이거 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한 칸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뭐 얘기하겠어? 임의의 원소 X의 차수에 따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상대값을 나타냈다. 1차, 2차, 3차, 4차, 10, 1, 10, 20, 100. 100 좀 곤란하긴 한데 어쨌든 얘는 몇 쪽일까? 라고 하면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을 찾으라는 거고 어디서 급격히 증가하죠? 9, 10, 50이야? 숫자 보는 거 80이야? 숫자 보는 거 아니에요. 배수 관계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0배, 2배, 5배니까 10배가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얘는 1쪽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급격히 증가한다는 건 배수 관계로의 급격히 증가를 의미한다. 오케이,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 서로 다른 원소 간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뭐 내년에 과외하고 하실 거잖아요. 이 예시들을 잘 써놓고 써먹으세요. 뭐 이런 거죠. 산소의 1차랑 플로린의 1차를 보면 누가 더 커? 당연히 플로린이 크죠. 이거는 기본 경향성과 예외로 설명할 수 있어. 인정? 인정. 그럼 산소의 1차랑 산소의 2차 중엔 누가 커? 2차가 크죠. 이건 한 원소 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어. 플로린의 1차보다 플로린의 2차가 더 커. 이것도 한 원소 내로 설명할 수 있어.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크고 얘가 크고 얘가 크니까 전체 값은 얘가 크다 이렇게 할 수 있니? 이거 안 되는 거죠.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인데 얘가 만약에 100이야. 그럼 왁구 다 맞는데 왼쪽으로 주둥아리 벌려야 되지. 근데 알고 보니까 얘는 300이야. 그럼 또 오른쪽으로 주둥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기본 경향성 예외 한 원소 내로는 이 대소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문장을 외우는 것보다는 스킬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문장 써주면 서로 다른 원소 간의 N차 이온화 에너지 비교시 N-1차 이온화 시킨 후 전자를 떼라는 거예요. 1차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과 예외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의 3차 이온화 에너지 중 세 번째로 크네. 의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에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른 애들끼리 몇 차 비교야 지금? 3차 비교니까 몇 번 이온화 시켜? 2차 2번 이온화 시켜. 전자 2개 떼라는 거야. 그럼 베릴륨은 누구처럼 행동해? 전자 2개 때문에 헬륨에 배치. 붕소는 리튬, 베릴륨,
비, 키, 니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것들의 순서를 매기면 여기서 1등이 누구야? 압도적 1등이 지금 헬륨이죠. 베릴륨은 3차 갈 때 급격히 증가하니까 헬륨 1등. 그 다음 2등 누구야? 질소죠. 그 다음 3등 누구야? 탄소죠. 4등 누구야? 베릴륨, 붕소, 리튬 순서죠. 요렇게 3차를 비교하면 두 번 제끼고 1차의 경향성과 예외를 적용시켜. 그랬을 때 전체적인 실제 순서는 1등의 원래 거 베릴륨, 2등의 원래 거 플로르, 3등의 원래 거 산소, 4등의 원래 거 탄소, 5등의 원래 거 질소, 6등의 원래 거 붕소 이렇게 써줄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오케이. 그럼 여기서 세 번째로 큰 건 지금 산소네요. 산소의 S값분의 P값 1s2, 2s2, 2p 4 해서 1 해도 되고 Mg랑 산소는 S값분의 P값이 지식형으로 1이다. 우리 이미 외우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지을 수 있겠다. 잘 썼죠? 그게 요 정도. 그래서 우리 주기적 성질은 화학에서 꽤 쉬운 단원으로 분류가 되니까 내용이 좀 가볍네요. 진짜 생명, 지구 이런 거랑 비교하면 우리 귀류법 활용해서 막 문제 풀고 하는 거 해봅시다. 교재 보시고 몇 쪽? 43쪽 3권 피시면 안 돼요. 주기적 성질 2단원입니다. 2단원이에요 2단원. 기억 원자과 전자수는 C가 A보다 크다. 어때? 아니죠? 동족원소니까 같다고 해야 된다. 니은 유효액 전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아래로 갈수록 증가 니까 D가 C보다 오른쪽에 있어서 크다? 맞다. 앞으로 안 쓰고 바로 할 거고요. 디귿 B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산소니까 이가 음이온이 되는 거 맞죠? 그럼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는 증가 일정 감소 일정. 짝홀홀에서 짝짝짝이 되니까 방은 안 늘어난다. 그 다음 옆에 있는 문제부터 합시다. A부터 D의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립에 BC 나와 있으니까 바로바로 매겨줘도 되고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까지 써주면 립에 비키니 이쁘네 라고 할 수 있고요. 립에 BC 좀 요 순서죠. 요 순서. 1등이 탄소, 2등 베릴륨, 붕소, 리튬이다. 예외 항상 끼고 나오니까 잘 알아놔라. 과거의 트렌드는 1차에서 질소산소 아니면 2차에서 산소플로린이었다면 요즘은 베릴륨, 붕소 좀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혹은 마그네슘, 알루미늄 2, 3에서 나와요. 다음 그림에서 가부터 다른 몇 가지 원소의 원자 반지름, 원자과 전자의 유효액전화, 네온의 배치를 갖는 이온 반지름 3개를 나타냈다. 각각에 해당하는 물리량이 뭘까? 원자 반지름 다음 주기 갈 때 개떡상 10 증가하는 거. 어우, 가가 원자 반지름이네요. 그 다음 찹찹찹 흐르륵 찹찹찹 흐르륵 Z 이펙트죠. 유효액전화 맞아? 그 다음 또 뭐야? 이온 반지름은
등전자 상태니까 원자 번호가 클수록 사이즈가 쭉쭉쭉쭉 작아지는 이온 반지름. 오케이, 좋습니다. 유효액전화 이렇게 이쁘게 증가하죠. 같은 껍질 내에서 0.65씩 이렇게 일정하게 커지니까.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문제 쭉쭉쭉 넣어놨으니까 여러분 줄글 꼭 읽으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46쪽. 보편적으로 평가원에서 문제 낼 때 이렇게 Z랑 Z 스타로 나옵니다. 내가 얘기한 Z 이펙트가 Z 스타로 나오고 Z 리얼이 그냥 Z로 나와요. 그래서 특별한 거 없고 Z 또는 Z 스타 나와 있는데 Z 스타는 Z-S라고 할 수 있죠. 얘가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다. 밑에 안 색칠 동그라미가 Z 스타, 색칠 동그라미가 실제 액전화 Z겠다. 그 다음 2주기 원소의 홀전자수에 따른 홀전자수 3인 건 누구로 확정이야? 질소로 확정이죠. 그리고 나서 2인 거는 산소 아니면 탄소가 있을 건데 Y축에 Z-Z 스타 나와 있어.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가리움 상수의 S죠. 가리움 상수는 뭐에 비례해? 전자수에 비례합니다. 전자수에 비례하죠. 전자가 많을수록 전자가 더 많은 C 산소, 적은 D가 탄소이다. 다음 홀전자가 1이 되는 2주기 원소는 리튬, 붕소, 플로린인데 플로린은 어디 가서 찍혀야 돼? 저 위에 가서 이렇게 찍혀 있겠죠? 전자가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얘는 아닌 거고 전자수대로 리튬, 붕소이다. A, B, C, D, E 특정됐습니다. 기억 A는 붕소니까 틀린 보기. 1차 이온 에너지는 E가 질소가 C보다 산소보다 크다. 어때? 예외적인 경향을 따르면서 질소가 큰 게 맞죠? 다음 디귿 바닥 상태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 외우는 거였고 2234 5555입니다. 탄소는 2234 B는 리튬이니까 2 4가 2의 2배이다. 맞다. 이 정도 가볍게 해줄 수 있겠지요. 좋았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2, 3주기) 원소 A부터 D가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 AD와 BC를 만든다. 그럼 우리 2, 3주기의 이온 결합을 만드는 건 NOF 나마R 일 건데 1대1로 결합할 수 있는 건 나트륨 플루오린의 산소 마그네슘이고요. 질소랑 알루미늄 반응 잘 안 합니다.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서 이 네 마리로 특정됐다 치고 이것들의 이온 반지름은 이 네 마리는 모두 다 네온의 배치니까 원자 번호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마리 중에 가장 큰 게 산소, 그 다음은 플루오린, 그 다음은 소듐, 나트륨, 그 다음 마그네슘. 그리고 전기음성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3단원 내용이긴 하지만 전기음성도는 비금속성에 비례하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위로 갈수록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루오린이 전기음성도가 제일 크다.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거 헬륨 아닌가요? 그만두시고 D가 가장 크다. 플로린 가장 큰 게 맞다. 좋습니다. 전기음성도가 뭐야? 공유 결합 내에서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 힘의 크기죠.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결합을 안 하기 때문에 전기음성도가 없다. 밑에 똑같네요. 오프나마 중 하나이다를 저 위에 문제처럼 쓸 수도 있고 밑에처럼 바로 줄 수도 있고. 유효액전화는 B가 A보다 크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맞다. C와 D는 같은 주기 2주기니까 맞다. 이걸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거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수라고도 할 수 있죠. C와 D는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가 동일하다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결국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맞다. 그 다음 밑에 문제 오프나마 4개 똑같이 나와 있고요. 이온 반지름이 제일 큰 거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여기서 전기 음성도 B가 가장 작다. 어때? 맞죠? 그렇게 해도 되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니까 왼쪽 아래가 작겠지. 나트륨이 제일 작다. 맞다. 그 다음 니은 유효했잖아. D가 C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큰 게 맞고 디귿 A와 C는 몇 대 몇으로 결합하니? 1대2로 결합하죠. 디귿 틀린 보기. 니은? D가 산소네. D가 산소고 C가 플로린이니까 플로린이 크다고 해야 되죠? 작다라고 해줘야 돼서 감사합니다. 응? NA였어요 그때도. 네. 네. 뭐가 뭐야? 그런 걸 약속이라고 하지. A는 2주기, B는 3주기. 각각의 원자 반지름이 찍혀있는데 2주기가 3주기보다 클 수 있어? 얘 왜 딱 하나 있어? 뭐? 우라늄? 뭐 개새끼야? 뭐라고? 지금 A가 B보다 원자 반지름이 크대잖아. 2주기인데도 커. 얘 3주기인데도 작아. 리튬이랑 Cl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것들의 각각의 이온 반지름을 나타냈다. 리튬은 1가형 이온 되면 헬륨에 배치니까 사이즈 개 작아지고요. RA 프라임 정도로 쓸까? 그 다음 Cl은 음이온 되면서 아르곤에 배치니까 사이즈 제일 커지는 거죠. 프라임 정도. 그래서 니은은 B의 이온 반지름이다. 맞다. 오케이. 왼쪽 문제 해결됐고 그 다음 오른쪽 A부터 D의 원자 번호는 각각 인, 황, 칼, 카 4개 중 하나이다. 이온 반지름 나와 있으니까 특정하면 어떻게 돼? 제일 큰 B가 인, C는 황, A가 K, D가 CA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문제에서 대소관계 쭉 써보면 C가 제일 크고 황, 그 다음 B, 인, 그 다음 D, CA 그리고 K가 나오는 어떤 가라고 하는 물리량이 찍혀있는 거죠. 기억보기 전기음 성도는 가로 적절하다. 어떨까? 한 거 같으면 안 돼. 적절하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니까 일단 비금속이 크고 금속은 작을 거고 금속 중에 황이 오른쪽에 있고 비금속 중에 황이 오른쪽에 있고 금속 중에 칼슘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전기 음성도로 적합하다. 다음 니은 유효핵 전하는 A가 칼륨이 D보다 칼슘보다 크다. 어때? 아니죠. 칼슘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작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 디귿 원자 반지름은 D가 칼슘이 C보다 황보다 크다. 어때? 그냥 개씹 큰 거예요 이거. 칼슘은 4주기 금속이고 황은 3주기 비금속이라서 칼슘은 심지어 5주기 비금속보다 크다이. 네. 저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리튬
리튬이 CL보다 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 2족의 금속 원소가 다음 족이 비금속 원소보다 크다 할 때 실제로는 2족은 14족보다 작아. 그러니까 그것도 100% 성립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경우는 절대 안 내. 완전 극단으로 벌어진 리튬이랑 CL 이렇게만 되는 거야. 그래서 2주기 중에 제일 큰 게 3주기 중에 제일 작은 것보다는 크다. 그 개념이야. 탄소보다 살짝 작아요. 한 4피코미터 정도 작았던 것 같아. 그쵸. 원자 반지름이 보통 수소가 74피코미터고 2주기로 가면 한 80 후반에서 100 초반 이렇게 나오는데 리튬이 150인가 그렇고 CL이 70 몇 이래요. 근데 베릴륨이 확 작아져. 그거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탄소는 그래도 꽤 커. 탄소가 베릴륨보다 살짝 컸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한 2%, 3%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거는 절대 낼 수가 없죠. 그래서 리튬 CL 딱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옹스트롱이 뭐였지? 아 그니까 뭐의 단인데 그게? 뭐의 길인데? 그쵸. 피코가 12승이잖아. 맞나요? 9승인가요? 나노가 9승이고 피코가 12승이니까 비슷하네. 옹스트롱이 내가 그 단위를 잘 안 써서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원자 사이즈 잴 때 나오는 단위일 거야. 맞지? 밑에 원자 A부터 E에 원반과 이반을 나타냈다. 인, 황, 염, K, CA. 그리고 원반과 이반이야. 얘들아 왁구를 잘 봐. 3마리는 비금속이고 2마리는 금속이야. 2마리짜리 뭐 이거지 이거. 3마리짜리. 얘네 비금속 클래스고 얘네 금속이에요. 그럼 비금속은 원반이 커 이반이 커? 이반이 크죠? 그래서 색칠 동그라미가 이온 반지름입니다. 금속은 원반이 큰 거죠? 나가 원반이에요. 그래서 가가 이온 반지름이니까 틀린 보기. 니은 A 이온은 누군지 특정해줘야겠네. 뭐 이온 반지름으로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으니까 제일 작은 게 칼슘. 그 다음이 칼륨. 그 다음이 염소, 황, 인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A는 칼슘, 이가 양이온이 되는 게 맞다. 일단 전기음 성도가 제일 큰 거 FOCl 이렇게 가는 거니까 2가 가장 크다. 맞는 보기. 좋습니다. 오케이. 슬슬 우리 또 탐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형들 시간 드릴 거고요. 49쪽까지 하고 뒤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끊었다 갈게요. 합시다. 원반분의 2반 나와 있으니까 이게 1보다 크면 비금속, AB는 금속. 그랬을 때 17, 19, 20 비금속 하나밖에 없네요. C가 CL. 그리고 AB가 여기서 결정이 될 거였으면 이거 두 번째 자료 안 줬겠지? 줬다는 건 AB는 여기서 찾으라는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분모 분자의 찐값을 내가 알 수 없을 때 예를 들어 칼륨은 이온 반지름이 몇 피코미터야? 를 알 수가 없는 경우에 대소관계만으로 판단하게 출제자가 세팅을 했다면 분모가 큰 애는 분자는 작아서 전체값이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분모가 됐건 분자가 됐건 하나만 비교해도 대소관계 판단이 되더라. 그래서 칼륨이랑 칼슘 보면 유효액전하는 누가 커? 칼슘이 크지. 그러면 분자는 칼륨이 클 수밖에 없고 전체값은 칼륨이 크다. 이렇게 바로 간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큰 애가 칼륨, 작은 애가 칼슘입니다. 기억 원자 반지름은 칼슘이 제일 작다? 맞다. 니은 유효액전하는 A가 칼슘이
B. 칼륨보다 크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맞다. 네? A가 칼슘인데요? 아, 가장 작다가 아니라 어? 가장 작아야 되니까 틀린 보기죠? 가장 작다. 칼슘이니까. 아, 원자 반지름이구나. 이온 반지름인 줄 알았어. 원자 반지름 비교하면 가장 애매하다. 애매하다. 네. 텄어. 디귿. B와 C. 칼륨, 염소. 1대1로 결합한다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네. 칼륨이랑 C는 Cl이잖아. 1대1로 결합한다. 그 틀렸다. 30억 내나. 원자 A부터 C에 대하여 2반분의 원반 상대값으로 나와 있어요. 네? 상대값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크다 작단 거 인정이지. 1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여기 1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냥 좀 직관을 좀 따라갑시다. 크다. 아, 얘네가 금속이고 얘가 비금속이니까 하나 산소. A, B는 저기서 결정 안 되고 여기서 결정될 건데 이온의 전하의 절대값으로 나누는 케이스. 요거는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얘네들 이온 반지름 비교하면 등수가 어떻게 돼? 그렇게 되는 거죠. 1, 2, 3, 4, 5, 6등이야. 근데 이온의 전하의 절대값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고 2로 나누고 1로 나누고 1로 나누고 2로 나누고 3으로 나누겠다는 거야. 따라서 이온 반지름 자체는 그렇게 차이가 많진 않을 거거든. 모두 다 네온에 배치해서 유효액전화 차이니까. 근데 그 값을 1로 나누고 2배 큰 걸로 나누고 3배 큰 걸로 나누면 큰 숫자로 나눌수록 무조건 작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1등, 2등이야. 그 다음 얘네 둘이 3등, 4등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네 둘이 5등, 6등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큰 숫자로 나누면 전체 값은 무조건 작은 거예요. 얘도 내가 분모 분자의 찐값을 알 수 없으니까. 만약에 뭐 분자의 홀전자수 이렇게 나와 있으면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C는 확정됐고 A랑 B를 보면 나트륨 1로 나누는 애랑 알루미늄 3으로 나누는 애가 있으니까 작은 애가 알루미늄, 나트륨. 기억, 유효액전하는 나트륨이 크다? 아니다. 이온 반지름은 C가 크다? 다른 애들보다 다 크니까 맞다. 원자과 전자수는 C가 다른 애들보다 다 크니까 맞다. 답 니은 디귿.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뒷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힘이 안 나네요. 86쪽 보시고 잠깐 풀 시간 줄 테니까 풀어봅시다. 21학년도 9월 모평 19번이에요. 네, 그러네. 합시다. NO 남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야. NO 남아. 사이즈 큰 애 2마리 있지. 그거 나트륨 마그네슘 맞지? 사이즈 큰 거. 얘 크다 족밥이니까 얘 나트륨이고 얘 마그네슘이라고 할 수 있지. 이게 1등, 2등이 아니라 1등, 3등, 4등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트륨 질소산소였던 거야. 그러면 마그네슘은 어디 있어? 마그네슘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이거 맞아? 아니지? 이거? 그래서 X가 비금속이고 WY 되지 않을까.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나트륨 마그네슘 봤을 때 1차 값은 마그네슘이 큰데 얘가 더 크다로 나와야 되니까 이온 반지름일 거고. 그 다음 나머지 X랑 Z 특정해야 되니까 요거 보면 1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더 큰 거 누구야? 질소. 예외적인 경향까지. 오케이. 그래서 Z자리에 질소 넣었을 때 모순되는 내용 없으니까 X자리에 산소 넣었을 때 모순되는 내용 없으니까 잘 잡았다. 인 거고요. 오케이. 기억 보기에 기억은 이온 반지름이다. 맞고. 입차 이온화 에너지는 한번 제끼고 생각하면 된다. Y는 나트륨, W는 네온. 개 커지네요 얘. 급격히 증가하니까 틀린 보기. 유효액전화 Z. 질소가 산소보다 크다? 아니다. 답 요렇게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모 19번이니까 킬러 문제로 나왔던 거거든. 어찌됐건 그렇잖아. 여기까지 딱 풀면 돼요. 그래서 무지성 귀루로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우리 시간 내에 풀려면 어쩔 수가 없다. 좀 타협하자. 아니면 양적 관계 포기하든가. 얘 20분 동안 풀어도 되고. 이렇게 된 거죠. 리을 전기음성도. Z 질소, W 나트륨. 질소가 비금속이니까 크다. 홀전자수 W 나트륨 1, Y 마그네슘 0, 1이 0보다 크다. 맞다. 비읍. 분수 형태 물리량에서 찐값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하나만 비교하면 된다. Z 질소, X 산소. 1차 Z가 크니까 2차는 작을 거고 분수값에서 전체값은 작다. 오른쪽으로 주둥아리. 틀린 보기. 시옷. W는 나트륨. 두 개 제끼면 플로린처럼 행동할 거고요. Y는 마그네슘. 두 개 제끼면 네온처럼 행동하겠죠? 1차가 네온이 크니까 3차는 마그네슘이 크다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의 어떤 경향성이 누가 봐도 좀 잘 보이는 경우에는 너 빼고 다 그렇게 풀고 있을 거니까 선택을 하세요. 귀류법으로 하든 아니면 직관을 따라가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1등, 3등, 4등이라서. 왜? 아니 혹시 모르죠. 우리 원자 반지름 찐값을 모르는데 그 정도 차이 나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원 오브 귀류야. 확킬 낸 거 아니잖아. 오케이 씨발 W 무조건 나트륨이 안는 아니었잖아. 일 거 같고 였잖아. 아닐 수도 있어. 아니면 다른 경우의 수로 풀어 나가야 돼. 1-1번 거의 없긴 하지만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거. 오프말 기출에도 좀 있을 텐데. 얘는 하는 방법. 4가지 원소의 3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경우에는 경우의 수 4개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 WXY가 대소관계로 봤을 때 지금 원자과 전자수 FO, AL, MG 순이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1, 2, 3등으로 나와서 이건가? 그럼 마그네슘이 나머지 하나 Z가 되겠죠. 그래놓고 비교해보면 이온 반지름 Z 마그네슘이 뭐보다 크대. 좀 곤란하다. 알루미늄보단 크겠지만 다른 애보다 클 순 없으니까 1번 안되고. 그 다음 2번 W X 띄고 Y가 나왔나? 그럼 Z가 얘가 되겠죠. 두 번째 거에서 검산해보면 이온 반지름 알루미늄이 제일 크다? 절대 안되겠다. 모순. 3번 W 띄고 XY가 나왔나? 얘가 Z인가? 산소의 이온 반지름이 크다. 제일 크니까 맞고. 플로린이 그 다음. X는 알루미늄이니까 꼴등으로 오는 게 맞다. 요 경우네요.
그래서 W는 플로린, Z는 산소, X는 알루미늄, Y는 마그네슘이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네 번째 띄고 WXY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얘가 Z일 거고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최종적으로 답 이렇게 내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걸렸으니까 해주면 된다. 오케이. 굳이? 그러니까 예외되는 애를 누군가가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인정. 근데 예외되는 물리량에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누가 그 누구도 정리해놓진 않아. 어거지로 야 이렇게 내 하면 그때 가서야 찾아보고 막 맞고 맞춰봐야 되는 거라. 그리고 뭐 아싸리 그렇게 따질 거면은 스케일 보는 게 싫다? 그럼 로그 쉬워. 그리고 야 막말로 이 뭐야 스케일 보는 게 싫다? 그럼 이렇게 내면 안 되지 주기적 성질. 이거 왁구 보면서 전체적으로 직관적으로 누가 금속일 거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 귀류법으로 하나하나 하는 건 아니고. 사실 그래서 저렇게 푸는 게 오히려 화학적으로는 그지 않나요? NO 남아 나와 있고 1차 이온화 에너지 NO 많아 WXY인가 얘가 Z일 거고 2차 이온화 에너지 관점에서 Z가 나트륨이면 제일 크다로 찍혀야 되니까 모순 W X 띄고 Y인가? 얘가 Z가 되겠죠. 그럼 Y의 2차가 제일 크다 인정. 그 다음 Z 마그네슘이 그 다음으로 오고 아 이게 안 되네요. 얘가 나트륨의 전자 배치가 되면서 제일 작아질 거다. 모순. 3번 W 띄고 XY. 두 번째 검산해보면 Y 나트륨 제일 큰 거 맞고 그 다음 Z 산소 질소에 배치니까 올 수 있고 X 마그네슘이 나트륨에 배치니까 제일 작아서 인정. 세 번째에서 검산해보면 Z는 산소 산소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으니까 모순.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경우의 수로 잡혔구나. W XY로 나온 거고 얘가 Z인 거죠. 이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답 내면 되겠습니다. X 마그네슘, Y 소듐, 나트륨, Z 질소, W 산소.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참고로 저도 주기적 성질 문제를 좀 잘 못 푸는 편이에요. 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그래서 그나마 그나마 계속 연구하고 그나마 했는데 이게 제일 쉬운 것 같대. 이렇게 하는 게. 네? 네. 보통 어떻게 하냐면 WXY다. 그러면 얘가 1등, 2등, 3등일 수도 있고 1등, 2등, 4등일 수도 있고 2등, 3등 맞나? 1, 3, 4일 수도 있고 2, 3, 4일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W가 1등이 아니라 2등 아니야. W가 1등으로 나오는 거야. 왜냐면 2등이라고 하면 이게 확실히 바로 나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 W는 1등이었던 거야. 그리고 1등 확정 박아놓고 나면 2등, 3등 아니면 2등, 4등 아니면 3등, 4등이거든? 그래서 4등으로 주는 거야. 양극단으로 줘. 보편적으로. 그래서 X가 2등일지 3등일지를 그 밑에 물리량에서 찾는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선택이 또 다양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2등인지 검사를 한번 해보면 1등이라는 게 확정이 나는 거거든. 그럼 믿음으로 갈 수 있거든. 근데 얘를 처음부터 1등이겠지 4등이겠지 2, 3등 중에 뭘까 하면 답이 나올 때까지 믿음이 없어. 그래서 아싸리 W에 2등 넣고 확킬 내버리고 1등으로 넘어가는 그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이게 막 어떤 치트키가 없는 것 같아. 뭐 이것도 딱 봤을 때
4개 중에 3개가 나온 걸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제 생각은 그래요. 1차 이온 에너지 순서가 F5 PS네요. 요거 좋다. F5에 P에 S인데 얘네 예외. 그러니까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1차 이온 에너지 Z, Y, W인가? 얘 X일 거고 원자과 전자수 5개가 6개보다 크다? 모순. Z, Y, 띄고 W인가? 얘가 X. 원자 반지름 원자과 전자수 W 6개 X 5개보다 크다? 인정. 원자 반지름 W 황이 Y 산소보다 크다. 맞다! 답 나왔네요.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작년까지는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1등, 2등, 3등, 1등, 2등, 4등, 1등, 3등, 4등 2등, 3등, 4등 그래서 Z는 1등일 수도 있고 2등일 수도 있는데 2등으로 가정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Z가 2등이면 누구야? 산소야. 그럼 나머지가 확킬 나거든. 무조건 인과 황이어야 돼. 그래놓고 X는 나머지 하나 누구세요? 플로린이니까 요렇게 검증해서 Z가 산소가 될 수가 없구나. 따라서 Z는 1등인 플로린이다. 이렇게. 그럼 1등 결정 났으니까 그 다음 W를 보는 거지. 그럼 얘는 1등, 2등, 3등, 1등, 2등, 4등, 1등, 3등, 4등 3 아니면 4일 건데 3등으로 해보는 거야. 얘를 3으로 잡으면 얘는 무조건 2등일 수밖에 없으니까 요런 식으로. 얘 3등으로 잡으면 인이고 산소고 뭐 이렇게. 그럼 나머지 하나 X가 황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요러면 W가 X보다 원자가 전자수가 크다? 모순. 그래서 얘는 인이 될 수 없고 4등이었던 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Y가 2등 아니면 3등의 관계니까 나머지 결정해야 되는 XY 뭐 요런 데서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W는 6개니까 그거보다 작은 X가 인, Y는 나머지 하나 산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 똑같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2번 문제 또 해봅시다. 2번 원자 W부터 Z 2차분의 1차 나와 있고요. 리베비 씨 중 하나이다. W가 무조건 누구죠? 1차에서 2차 갈 때 급격히 증가한 리튬인 건 다들 잘 찾는데 그 다음 길을 잃거든? 그래서 그림을 좀 그리라는 게 리베비 씨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 봐봐 임마. 리베 B가 요렇게 찍힌단 말이야. 1차는 근데 2차는 얘네 한 번씩 요렇게 시프트 시키는 거지. 전자 하나 떼는 거니까. 그럼 이 경향성이 요렇게 생기거든. 아니 미안. 배붕탄 리튬은 결정됐으니까 2차는 대충 넘어가지 진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리튬은 어디 있어? 리튬은 1차 여기 꼴등으로 있고 2차는 여기 1차에서 2차가 그 다음으로 보면 얘는 확실히 나는 거거든. 붕소는 1차는 제일 작고 이 세 마리에서 1차는 제일 작고 2차는 제일 크니까 무조건 이 값이 제일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X가 붕소인 거야. 근데 Y랑 Z, 베릴륨이랑 탄소 비교하면 1차도 탄소가 크고 2차도 탄소가 커서 얘네 둘은 이걸로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 정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Y가 탄소고 Z가 베릴륨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는 그냥 문제 몇 번 풀어보다 보면 감이 와요. 그래서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하나랑
저평가 받다가 고평가 받게 되는 그런 애가 1차분의 2차 값이 그 다음으로 큰 애죠. 지금은 2차분의 1차로 나왔으니까 그 다음으로 작은 애 찍힐 겁니다. 그래서 W는 리튬, 이거는 저희 엄마도 아는 거고요. 그 다음 니은, 유효액잖아. 엄마 모르겠다. 탄소가 제일 크다. 제일 오른쪽에 있으니까 다른 애 볼 필요 없고, 디귿 원자 반지름은 Z, 베릴륨이 가장 작다가 아니라 뭐야 이거, Y가 가장 작다고 해야 되죠? 그 다음 리을, X의 2차분의 3차 값 어때? W가 됐건 X가 됐건 Y가 됐건 Z가 됐건 순차적 에너지 차수가 증가할수록 무조건 증가하는 거니까 1보다 크다. 그 어떤 애가 오든 크다. 그 다음 미음, 2차분의 3차 값. 얘도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느껴질 건데 이족이 있을 거야. 아니면 말고. W는 리튬이에요. 꽤 크겠죠? 근데 Z는 베릴륨이야. 2차분의 3차 값을 얘를 이길 수 있는 애는 없는 거지. Z 쪽으로 주둥아리 틀린 보기. 5차분의 6차를 둘이 비교하래. 몇 쪽이 끼어 있을까? 걔가 크겠지? 그렇게 찾자고. 아니면 그 다음 2-1번. 숫자 관계 쭉 보면은 몇 배 정도 돼야 급격히 증가인가요? 몇 배 정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서 급격히 증가면 증가인 거고 애매하면 아닌 거고요. 간혹가다 2.5배만 돼도 급격히 증가인 애들이 있거든? 근데 이 문제는 누구를 보는 거야? X, Y, Z 중에? 확실히 나버리지. 어디에서? X에 4에서 5차 갈 때. 얘는 뭐 누가 뭐래도 6배 커졌으니까 급격히 증가가 맞습니다. 근데 X는 왁구를 딱 보면 잘 안 보이거든? 한 2점 몇 배? 1점 몇 배? 1점 몇 배? 1점 몇 배? 그럼 2점 몇 배가 급격히 증가인가? 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확실됐고 원자 번호가 연속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1차 이온화 에너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라고 나온 탄소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럼 탄소를 끼고 연속일 수 있는 건 주황색으로 한 가지 경우, 핑크색으로 두 번째 경우, 파란색으로 세 번째 경우 이렇게 있죠. 근데 1차 에너지의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때 X가 가장 작으니까 몇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가 될 거고 이거 그래서 탄소 그 다음 질소산소가 와야 되는데 Y가 누구야? 산소죠? 예외까지 포함하고 있더라. 그래서 몇 배가 급격히 증가 그런 건 없습니다. 얘 2점 몇 배인데 급격히 아니에요? 아니, 일단 급격히 안 되잖아.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리튬은 끼고 갈 수 없어서. 그리고 만약에 리튬이었다 쳐봐. 개 커지는 거죠 이거. Z도 똑같이 뭐. 그니까 말이 안 되지. 그 다음 2-3번. 아이 미안 2-2번. 바닥 상태 원자의 홀전자 수가 1인 거. 리튬, 나트륨, 붕알, 푸염. 이온의 전하 -1부터 +3 네온 또는 아르곤의 배치를 갖는다. 누구 탈락? 또 탈락. 네 마리 중에 4개 가지고 물리랑 2개 비교할 때 이온 반지름이 3개 나와 있으니까 이온 반지름 찐 순서로 하면 어떻게 되니? 아니고 CL이 먼저죠. 얘 아르곤의 배치입니다. 제일 커요. 그 다음이 F, Na, Al.
좋아요. 집중력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경우의 수 따져보면 wxy인가? 그럼 얘가 z일 거고 두 번째 거에 두 번째 물리량에서 검산해주면 z 알루미늄의 2차가 x 산소 절대 될 수 없다. 아직 멀었다. w x 띄고 y인가? 얘 z일 거고 z 나트륨의 2차가 다른 것보다 크다. 무조건 맞겠네요. 끝. 예. 해도 되는데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경우를 잡았어. 그렇다고 해서 x가 결정나는 건 없거든. 그치 그치. 그쵸. 여기서는 2차가 큰 게 무조건 나트륨일 수밖에 없긴 해요. 세팅이. 보통 2차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붙어있는 애들끼리 하거든. 질소산소, 산소플로린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 지금 붙어있는 애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향을 묻는다의 관점에서 얘네들은 지금 과학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기서 얘기하는 2차는 무조건 급격히 증가하는 클래스로 찍힐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과연 떠올릴 수 있을까? 저 잘 모르겠어요.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그냥 이제 관성대로 가는 거죠. 다음 2-3번. 시간이 애매해서 2-3번 다음 주까지 풀어오는 걸로 할게요. 근데 풀이 과정에서 원자번호 7번부터 13번 중 하나라고 했는데 풀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네온이 없다 치고 한번 풀어보시고 이 안에 네온이 있을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라고 치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아니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근데 네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고려하면 꽤 복잡해져. 하는 걸로 하고 숙제는 교재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뒤에 대표 유형 몇 개 안 남았고요. 기출 변형 문제 쭉 넣어놓은 거 한 50문제 되니까 이건 마무리해서 다음 주에 가지고 오는 것까지 3권도 가지고 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번 주 여기까지 할게요. 끝.